지리산이 품고 섬진강이 끌어안은 넉넉한 땅 전남 구례. 들판 가득 초록이 넘실대면서 덩달아 일손들도 바빠졌다. 할매! 할매! 왜 왔어? 일하러 왔는가? 일하러 와? 일하러 왔어? 야, 감시 알았어, 감시. 아, 잘하나 못하나. 우리 잘할까? 호메이 좀 주고 와. 뭐가 없어? 호메이. 호맹이 없어도 돼. 뭐지? 할머니 안 들려서. 애정 표현이야, 애정 표현. 그치, 할매? 제 애정 표현이라고 소리 지르는 게. 이사 와서 한 세 옥탑은 올라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뭐야? 세 옥탑은 올라간 것 같아요, 목소리. 소리 안 지르면 못 들으세요. 어디? 너도 늙어봐라. 어느 줄 가면 돼? 넉 달 전 고향으로 귀농한 상수 씨 부부. 흙밭에선 아직 까막눈이나 마찬가지다. 없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풀이야? 강냉이야, 풀이야? 강냉. 이거 강냉인가? 풀인지 새싹인지 분간조차 못하는데 이거 요 가운데 있는 거 풀이야, 강냉이? 강냉이야? 이거 할머니 풀이네. 아, 강냉이네, 할매가. 풀이야. 귀농하면서 할머니와 한 집에 살게 된 상수 씨 부부. 흙밭에서 애쓰는 손자 내외를 가만 볼 수 없어 할머니는 매일 밭으로 함께 걸음한다. 아따, 이 바빠가지고 누가 전화한다냐? 여보세요? 알았네. 뭐 이따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챙겨가지고 갈게. 누군데? 친구 스티커 그거 하는 친구. 그 친구가 보자고. 우리 언제? 오늘 시간 있다고. 지금 같이 가자. 근데 할매 혼자 두고 어떻게 가서 그걸 한단가 혼자 가서 보고 오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지. 밭일은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또 덜컥 일을 벌였으니 원성이 터질 수밖에. 뭐야 이게 이러다 말고 맨날. 가자고. 빨리 가 그럼. 알았어. 가자. 얼른 갔다 오자. 우리 여기 좀 갔다 올게. 어디? 나 여기 저 친구가 뭐 하는데 나 뭐 부탁해 놓은 거 있어. 알았어. 나연 엄마랑 같이 갔다 올게. 미안하네. 뭐 미안해. 한 명- 미안해. 나는 괜찮다. 알면 괜찮은가? 알았어. 얼른 갔다 올게. 응. 얼른 갔다 와. 할 일이 있어서 간데 뭐 어때? 너무서 뭐라고 그래. 얼마나 고된지 잘 알기에 손자들만큼은 흥리를 안 했음 했던 옥순 여사. 선뜻 홀로 밭에 남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사이 상수 씨 내외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했던 부부. 이제 농군이 되기로 한 만큼 판매 농산물에 붙일 스티커 하나까지 미리 챙겨볼 참이다. 디자인하는 친구도 그래서 만나기로 한 건데. 야, 이거거든. 이거 감식초, 벌꿀, 무말랭이, 간말랭이 이거거든. 이게 근데 다 이것저것 다 틀리잖아. 네 개가 다 틀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하던가 이랬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글씨체를 네가 자연의 때를 한 번은 이렇게 필기체로 써서 그걸 좀 진하게 나타내면 더 예쁠 수도 있고 하나밖에 하는데. 이야기는 길어지고 한낮의 햇살은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때 옥순 여사가 있는 밭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섰다. 상수 씨의 아버지다. 이 새끼들 들을 줄 알았네. 이놈 새끼 어디 가버렸을까? 어이! 어디 갔어 애들? 상수 씨의 엄마 순덕 씨까지 잘 하나 보러 왔더니 자식들이 없다. 어디 가버렸던가? 아들 어디 가버렸어? 가라. 아 이놈 새끼들 어디 갔어? 아이 바쁜 일 있어서 가는 것 같구만. 저보다 바쁜 일이 어디 갔어? 지금 요거 옥수수가 비닐 속으로 싹 다 녹고 있는데 말이라도 후고 가야지. 한 마리 놓이네. 이거 비닐 속에 햇빛이 적으면 열이 얼마나 올라온디. 안 그래도 성미가 불같은데 홀로 일하고 있는 늙은 어머니를 보니 화가 끓는 종옥 씨. 이놈 새끼 당장 전화해봐. 이 새끼들 어디 가? 알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누구 어디냐? 왜? 여보세요? 늦었다.
나 늦었다. 밥 떼고 뭐. 아. 가자. 알았네. 야 미안하다. 갈게. 연락할게. 응 그래. 다음에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부모님의 전화 한 통에 상수 씨 부부는 부랴부랴 집으로 향하는데 큰일 났네. 이때껏 할머니를 홀로 뒀으니 아버지의 잔소리는 불보듯 뻔할 터 가시밭길을 달리는 것만 같다. 옥순 여사와 함께 아들 상수 씨네 집에 도착한 아버지. 벌써부터 마음을 벼르고 있다. 개 들어오면 저기 이제. 들어온다 그래. 뭔 개 들어와. 죄송해요. 이거 둘다 어디 갔다 오냐? 이 스티커 저거 다 야이 저거 새끼 그래 스티커가 뭐 이렇게 바쁘다고 지금 저녁으로도 해도 되고 아직도 감철도 아닌데 이거 할머니는 그 대학 비트 샤스가 비닐에서 얼마나 열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안 된다잖아. 이거 해줄 사람들이. 시간이 안 되면 아직 감 나오려면 멀었어 아직. 뭘 잘했다고 뭐라 그랬어냐? 대꾸 그러냐? 무조건 잘못한 거 잘못한 것이지. 잘해보려고 한 건데 둘째 입장 곤란해진 상수 씨 부부. 귀 따가운 잔소리는 계속된다. 지금 세상에 시간이 어디가 있어 이 새끼야. 좀 네가 그 지금 저 급한 거 아니까 좀 사서 하면 되지. 어머니 그 햇빛이다 그렇게 놔두면 쓰겠어. 물이라도 한 그릇 갖다 주는데 물도 안 써갖고 목이 말라갖고. 아 나도 금방 올 줄 알았어. 만나다 보니까 그만해. 뭘 잘했다고 그래. 아 신경 좀 써 우리 이놈 새끼들아 정신들아 앞으로는. 내가 놀다 왔어. 뭐 나도 뭐 잘하려고 그랬지 뭐. 어디를 가? 답답한 마음에 팩 하고 돌아섰지만 멀리도 못 가고 겨우 뒷곁으로 향한 상수 씨. 잘못은 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나 잘하려고 그랬지 뭐 내가 저거 했나. 잘하려고 그랬지. 그치.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 아버지 종옥 씨의 집. 한낮에 그 난리를 치르고 나서 부부는 여태 말이 없는데 슬쩍 말문을 연 건 아내 순덕 씨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뭐 예기치 않게 그냥 뭐 이 일 저 일 생겨갖고 갈 수도 있고 가는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쩌고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부모가 못 얻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차라리 쉬고서 다시 올라가라 우리. 맨날 한번 뭐라 했으면 말지 뭐 자꾸 뭐라 해봤는데 못 얻고요. 걔들도 잘한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 안 했어. 낮에도 이야기 내도 하더만. 오늘뿐만 아니라 요 앞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요. 아이고. 그 엉뚱한 짓 많은 거 이놈 새끼들이 그 알았어. 어이 그 알았다고 사람 가기는 어디를 가. 서방님 성격 잘 알면서도 부득부득 자식 편을 드는 데는 엄마 순덕 씨도 이유가 있다. 우리 남편 하는 소리가 절대 하나도 틀리지도 않고 다 옳아. 옳은 생각이고 옳은 일이지만은 근데 편은 아들 편은 많이 들지. 애들이 뭐 생긴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는 애들이 와서 농사 진다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애처롭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아들이 설 자리가 없으시니까. 늦도록 불이 화난 아들 상수 씨네 집. 상수 씨는 이래저래 생각이 많다. 그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걸까? 여기 자. 응. 가자. 어딜? 집에 상사 집에. 안 간다 소리 하지 말고. 싫은데. 가기 전에 그럼 아빠랑 평생 얘기 안 하고 살 거야? 어? 알았어. 오늘 또 우리도 잘못했고. 빨리 있나? 알았어. 미국적 대중을. 얘기는 안 하. 나 이제 잠깐 내가 할게. 저녁상을 물리고 건넌방에서 단잠에 들었을 할머니가 깨지 않게 조용히 두 아이들을 챙겨 상수 씨 부부는 밤길을 나선다. 야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 뭘 죄송하다고 그러면 되지. 잘못한 거 당연한 건데 뭘 뭐라 그래. 알았다. 알았어. 잘해볼게. 근데 말이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 할 말을 미처 정리도 못했는데 어느새 차로 1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사는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엄마. 어쩐 일이냐? 데리고 올라왔어. 안 쉬시고 아빠는. 아빠 방에 계신다. 아빠. 저 왔어요. 왔냐? 응. 왔네. 차. 뭘 왔냐 밤늦게. 뭐 들어왔어? 아빠 보러 왔지. 응? 아빠 몰라. 아빠 보러 왔어.
멍석을 깔아줘도 역시나 입을 못 대는 상수 씨. 보다 못한 은혜 씨가 나섰다. 나 좀 무서웠다. 기특하게도 딸 나연이까지 재롱을 선보이는데 오랜만에 엄마한테 술상 얻어 먹으러 왔는데. 아이고, 내가 뭐 술 챙겨주는 사람인가 네 술상을 아니, 해야. 엄마한테 맥주 한잔 얻어 먹으러. 우리 집 술이 없어. 며느리와 손녀딸의 애교 공세에 분위기도 좋아졌겠다. 기회는 이때지 싶다. 제 할머니 두고 오고 아빠한테 그래갖고 죄송해서 왔어요. 최소한 짓을 해야지 했더라. 누구들 안 했으면 누구 엄마하고 무당이 어디 넘쳐 놓고 콧담시도 아까도 엄마하고 한바탕. 나도 누구들한테 그래놓고도 속 편한 줄 알아. 안 그러고 자꾸만은 또 보면은 또 그렇게 하면은 그 대본에 성질이 나고. 엄마하고 술 한잔 하고 하면 누구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죄송해요, 아빠. 티격태격하는 두 남자 틈에서 손 바쁘고 늘 마음 바쁜 김씨네 며느리들. 그래도 어두운 밤길을 내쳐 달려온 보람은 있다. 부자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도 이제서야 좀 수그러드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 조심해 자료. 네. 며느리 술 먹는데 술상 받아주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어디 그랬다고. 여기 대한민국의 한 분. 누구도 앞으로 잘해라. 예.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잘해. 네. 다음 날 아침 아들 상수 씨가 귀농하면서 아버지는 매일 아들네 집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명목은 농사 초보인 아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보는 재미가 실은 꽤 쏠쏠하다. 있다. 그런데 어째 은혜 씨 표정이 심란한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한번 가보고 와야겠다. 그 할머니가 안 보인다니까. 거기 내가 있는데. 가보고 올게. 어디가? 같이 가. 식전 대바람부터 일대 할머니 옥순 여사가 사라진 것. 어디 갔을까? 같이 한 집에 산 지난 넉 달 동안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나 근데 그래도 따로 더 애가 탄. 사람은 안 보이네. 오토바이 저기까지 끌고 들어갔을까? 다행히 할머니의 오토바이는 발견했는데 정작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오토바이는 있고. 어디 있어? 미끄럽게 가다가 거기다 쉬었구만. 저 위로 올라가려고 가다가 세워놓은 것 같아. 할머니! 할머니! 애타게 불러보지만 기척 하나 없이 횡한 밭. 어머니! 밭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요? 할매! 나물 캐고 있어. 비닐에 가려고 사람이 안 보여. 완전. 할매! 커다란 봉지 너머 자그마한 체구. 옥순 여사다. 어딘가? 아이, 사람이 와도 인기척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가자. 많이도 캤네. 뭘 이렇게 많이 캤는가? 이거 언제 새벽같이 막 집을 데리고 나서 언제- 두어 시간 뜯은 나물이 봉지에 한가득이다. 이거 어떻게 들고 갈란가? 들고 가보자, 이제. 들고 가봐, 이제. 이거 어떻게 들고 갈란가? 미국 들도 못하는 걸 해갈 거야. 그냥 할머니 며느리 와네. 아, 그만 뜯어. 들도 못하는 걸 갖다가, 아이고. 며느리가 찾으러 가고 난리가 났구만 없다고. 너무 천지가 너무 좋아. 합대가. 평생 바지런히 산을 오가며 억척스레 육남매를 길러낸 옥순 여사.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 산을 올랐는지 그렇게 옥순 여사 실종 사건은 끝이 오늘은- 나고 자. 어때, 무겁네. 온 식구 애간장 녹였던 주인공이 돌아왔다. 방에 보니까 뽕이 따는 거 있구만. 여기다 이렇게 말리면 되는데. 그거 뭐야, 여기다? 공격자. 아이, 정말 산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랑해보지만 자식들에겐 그저 걱정만 앞서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옥순 여사는 바지런히 뜯어온 나무를 다듬는다. 왜 못 들고 와? 조금 들고 올 수 있으세요? 아이, 나 못. 우리 어머님. 은혜 씨 가족은 귀농을 하면서 큰 집에 홀로 사는 시할머니 옥순 여사와 한 집살이를 시작했다. 85 시할머니에 매일 일손 도와주러 오는 시부모님까지 4대 가족의 삼시세끼를 도맡고 있는 은혜 씨. 아침상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은혜 씨를 필요로 하는 데는 또 있다. 왜 울었어? 엄마도 속상하잖아. 네가 아침 그렇게 울고 가면. 아침부터 입을 옷이 없다며 눈물을 쏟는 첫째 나연이. 나연아 이거 입고 가. 다른 옷이 안 말랐는데? 그나마 2살 배기 아들 지섭이는 시부모님이 챙기면서 한숨 돌리고 눈 뜨자마자 눈물바람이던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도 간신히 달래서 밥 한 술 떠먹이고 학교 갈 채비를 마쳤다. 이제 어른은 일터로 애들은 학교며 어린이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시간. 할아버지 품에서 좀 채 떨어질 줄 모르던 손자 지섭이도 잠시 생이별을 하는데 가자. 지서봐. 또. 대가족의 며느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은혜 씨에겐 억척을 부려도 버거운 게 이 아침이다. 아침마다 그냥 전쟁.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도 아침에 막 또 매달려 있고 큰애는 큰애대로 그러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 토박이 은혜 씨가 귀농을 택한 건 다 딸 나연이 때문이었다. 출생 당시 뇌출혈 사기 진단을 받았던 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적도 있었는데 대견스러워요. 서울에서는 힘들어하던 애기가 여기서 많이 야무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맙죠. 그래도 아직 작은 후유증이 남은 딸을 위해 복잡한 도시 대신 한적한 시골살이를 택한 거다. 두 살 배기 지섭이 역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우는 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걸음이 무겁지만 일손 바쁜 시골에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가서 하나라도 해도 이제 뭐 이렇게 티는 안 나지만 티가 안 나더라도 한 개라도 얼른 어머니 옆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마음은 이미 밭으로 향하고 있다. 집에 있는 가족들도 일터에 갈 채비를 하는데 일을 가? 가 자르고 와. 감 따러 가. 어? 감 꽃 따러. 가? 응. 내 일이 그냥 우리 일이 바빠. 할매, 오토 왜 이렇게 집에 있어? 에? 오토바이 타지 말고. 옥순 여사를 단단히 단속시켜 놓고 서둘러 감밭으로 향하는 가족들. 오늘은 감꽃을 속가낼 참인데 20년 넘게 감 농사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감 농사꾼인 부모님. 크고 맛 좋은 감을 얻기 위해 감꽃 하나 속가내는데도 나름의 원칙이 있단다. 1번 따고 2번 따고 3번을 둬야 되잖아. 3번은 이건 열과가 되는 거야. 이 자체는. 하늘. 옛날에 말이 있어. 셋째 딸은 선도 안 본다고. 감 되고 마찬가지라. 처음에 나온 것은 감이 지금 큰 것 같지만 나중에 안 커. 첫 번째는 따고 저 끝에 나온 것은 좀 늦게 나오니까 잘고 그래서 가운데 감이 아마 세 번째 감이 제일로 좋다. 올해부터 부모님의 감 농사를 거들기로 한 은혜 씨. 혹여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눈은 바쁘고 손길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김신의 2대와 3대가 감밭에 매달려 있는 사이 1대 옥순 여사는 마음이 분주하다. 당신 덩치보다 훨씬 큰 나물 봉지를 오토바이에 하나 싣더니 또 한 봉지 추가. 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 상에 팔러 가. 자식들이 그렇게 말렸건만 기어이 고집을 피우는 옥순 여사. 헬멧 단단히 챙겨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보는데 10년 넘게 타고 다니다 보니 툭하면 됐다 안 됐다는 구닥다리 오토바이다. 그래도 오늘은 내 마음 같게 제때 시동이 걸렸는데 지체할 수 없이 그 길로 집을 빠져나간다. 가난했던 시절 6남매를 기르느라 늘 질주하듯 살았던 옥순 여사. 구순을 바라보는 지금은 좀 쉬었음 하는 게 자식들 마음인데 옥순 여사 생각은 또 다르다. 어느새 20여 분을 달려 구례 읍내에 들어섰는데 오늘은 구례 5일장이 열리는 날. 옥순 여사가 아침부터 몸이 근질근질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각지에서 사람 모여드는 장날이야말로 애써 뜯은 나무를 제값받고 팔 수 있기 때문인데 추나물 슈프쟁이? 슈프쟁이 말른 거? 추나물이요 슈프쟁이요. 슈프쟁이. 오메 슈프쟁이를 얼마나 많이 키워갖고 그렇게 말랐어. 어디 사요 얘 부지런다. 내가 강에 사요. 기대가 컸던 걸까? 한참을 기다려봐도 오가는 손님 하나 없는데 얼굴 가득 수심 깊어지는 지루한 시간이 계속된다. 안녕마 사람이 안녕마.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리를 정리하는 옥순 여사. 산으로 들러 발품 팔아가며 억척스레 뜯은 귀한 나물인데 알아봐주는 이 하나 없으니 속만 상하고 결국 장을 떠난다. 이렇게 오늘 하루 공치나 싶었지만 옥순 여사가 누구던가 빈손으로 돌아갈 리 없고. 이내 도착한 곳은 시장 인근의 도매상. 비싼 값은 못 받더라도 오늘은 꼭 하나라도 팔고 돌아가려는 옥순 여사다. 바꾸셨는지 얼마씩? 싸면 안 해. 새로 난 놈 나긴 사. 새로 넣는다 싸면 아는데. 얼마 받을라요? 응? 얼마 받아? 돈을 왜 공부를 줘야지? 안 돼? 도로 가져가야지. 그리고 저 섞게 되면 꾸준히는 사. 얼마에? 이제 막 천원. 요것을 좋은 값을. 지난 가을 수확해 손수 말린 토란대는 애쓴 보람도 없이 가격을 못 정해 가게에 맡겨두고 가게 생겼지만 그래도 봄나물 쑥부쟁이는 아쉬운 대로 팔아 거금 11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냥 찍어놔. 우리 찍으라고. 요건 수구잼인가? 수고재미 값인데 2,000원이 더 따라가. 그 따라가? 응. 몰래 그 따라가는 거. 아이고. 옥순 여사의 이런 비밀스런 외출을 알리 없는 식구들. 자기야 빨리 와봐. 아침 나절 감고 솎아내기에 이어 이번엔 닭장 지붕에 그물을 씌울 요량인데 우리 나연이가 굉장히 계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란을 저희가 직접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됐어요. 유정란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농사 외에도 나름 벌이를 할 생각에 시작한 일이다. 하지만 초보 농사꾼 아니랄까 봐 벌써부터 쩔쩔매는 부부. 왜 안 쉬었어? 결국 부모님이 나섰다. 지금 보면 상수 쪽을 더 들어. 저거 아까 바로 올려서 더 들어. 저 끝을. 안 되겠는데 이거? 그쪽 한번 저쪽 올려봐. 자, 땡기세요. 그러면 딱 뺏기면 뭐라 그랬다. 뭐 대기는 뭐야 돼. 뭐좀 똑바로 하나 같으니. 딱 좋아. 언성이 높아질수록 은혜 씨도 슬슬 불안해져만 가는데 유정나를 여기서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해보라고 지금 오늘 불이 났게 또 닭장 지어갖고 당뇨 오니까 끝까지 일이 마무리된 게 내 손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다시 아니. 짧게 잘못 달라댔고 짧게. 또 괜한 일을 만든 셈이 됐지만 상수 씨도 할 말은 있다. 나 이렇게 길이 맞춰가지고 쭉 내려갖고 자른 거요. 이거 네트 얼마짜리인 줄 알아? 메타가 얼마든 간에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잘라놓은 것인데 뭐 저기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잘리지 말고 놔둬 그랬으면 아 이래저래 똑같아. 매번
늙으면 뭐 텐이 없다더니 각집에 새끼뿐만 들어갔거든. 깎아기. 색빛이 아니라. 입장 난처하기는 아버지도 또 모든 뜻대로 안 되는 아들 상수 씨도 마찬가지. 그래도 자식들이 귀농한 이유를 잘 알기에 잔소리를 하면서도 아버진 번번이 손을 보태는데 아빠요. 당연히 됐다. 하필이면 이때 탈출을 감행한 닭들. 한술 더 떠 평소 더없이 순하던 배꼽까지 길길이 날뛰는데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단숨에 달려가 닭을 잡는 은희 씨.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닭 잘 잡을 줄 몰랐네.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처음 잡아봤어요. 다. 우여곡절 끝에 목표했던 대로 닭장 지붕은 그럴싸하게 완성됐다. 집에선 소란이 벌어지거나 말거나 나물 판 돈으로 여유롭게 장을 보는 옥순 여사. 맞아. 자, 한 마리 더 줬어요. 여가 한 번. 6,000원. 6,000원? 2,000원이 아니고. 나는. 웬만해선 쌈짓돈 푸는 법 없는 옥순 여사건만 오늘은 붕어빵에 바나나까지? 이 정도면 과용한 건데 우리 손녀들 줄요. 새벽부터 산밭을 헤맨 이유 바로 이거였다. 젊은 날엔 자식들을 챙기느라 바쁘더니 호할머니가 된 지금은 손주들 퍼주는 낙에 그리 말려도 또 오토바이에 몸을 실은 건데 갑자기 옥순 여사가 멈춰섰다. 오토바이가 말썽인 것이다. 기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내 것 같은 옥순 여사의 표정도 굳어지고 결국 이거 끄고 가자면 힘들었는데.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다짜고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옥순 여사. 시골 버스로 아직 2정거장이나 더 남았건만 기어이 이대로 집까지 끌고 갈 기세다. 단단히 일러도 툭 하면 사라지는 할머니 탓에 상수 씨는 오늘도 마음이 바쁜데 할머니 또 오토바이 또 고장 나는 것 같네. 나갔다 오지 말고 어디 갔다 오시지? 얼마 못 가 길에서 옥순 여사를 발견했다. 할매! 어디 갔다 와? 어디가? 아유 진짜 어디 갔다 와? 아니 냅둬봐. 망가졌어? 망가져? 예. 어디서부터 끌고 온 거야 오토바이? 저부터. 에이 진짜 타고 다니는 어디 갔다 와? 왜? 왜 못 알아? 아, 그 건치러 갔다가. 뭘 고치러 갔다 와? 너 라면 팔고 왔지? 그래. 이게 그럼 하지 말랄게 그렇게 갔다 와. 기운도 세네 참말로. 에휴, 멋쩍게 웃긴 해도 고된 차에 손자를 만나 다행이지 싶다. 많이 벌었는 같네. 아이고 난 그거 팔아갖고 뭐 사왔어? 응? 뭐 팔아갖고 뭐 사왔어? 요거 샀지 뭐가? 뭐 샀어? 내 할라. 바나나 샀어? 누구 주려고? 우리 집에 주려고. 나인이는? 나이나. 여기가 여기도 보이는 거. 또 뭐 있어? 아이가 이건 또 뭐야? 붕어빵 샀네? 빵. 어? 붕어빵 샀어? 붕어빵. 내 맛을 봐야겠네. 맛있는가? 그러면 늘 주도 안 해고 봐. 어? 자나깨나 자손들 퍼줄 생각뿐이니 아무래도 할머니의 봄나물 듣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나물 팔러 갔다 왔야. 어디 몰라 나물 팔러 가. 너무 팔아야지. 돈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쟤까네. 우와, 많이 벌었네, 할매. 지성이 거야? 저거 뭐야? 바나나랑 붕어빵. 아들이 없어져. 아이가. 하나만 줘. 그래도- 밥 먹어. 가서 그래도 손자 있다고 해요. 옥순 여사의 바지런함은 누구도 못 말린다. 나 힘드네. 길에서 노심초사했을 옥순 여사를 위해 푸짐한 점심상이 준비되는데 그내 떡 보고 오지. 아이고 어떻게 내 떡 보고 온단가. 그내 떡고 그러지 그럼 꿀꿀로 하는가? 아이고. 기운도 세. 원래 어머니가 잘 가요. 오장 삿다리다. 오장 샀잖아, 어머니도.
식구가 많다 보니 별의별 일도 많지만 그래서 또 웃을 일도 생긴다는 가족. 4대가 함께하는 일상의 재미다. 며칠 후 손주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엄마 순덕 씨. 난 모임 있어서 갔다 와야 돼.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아이 둘을 도맡게 됐다. 나연이 학교 때문에 일 갔다 모임 갔다 갈게. 아이들을 떠맡기고 가는 게 영 편치만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데 나연이가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또 이제 엄마가 이렇게 활동해주고 가고 다니고 같이 해주면 더 뭔가 마음에 이제 든든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학부모 모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희들이 작년까지는 아무리 바빠도 나연이를 위해 학교 모임만큼은 빠지지 않는 은혜 씨다. 하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일이라면 뭐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건 어머니 순덕 씨도 다르지 않은데. 애기 보는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오이. 어이. 어린 강아지까지 졸졸 나들이 식구가 늘었다. 한껏 들뜬 나연이가 앞장서서 끌고 간 것은 동네 인근의 한 공원. 손녀딸 가자는 대로 순덕 씨도 따라 나서는데 왜 콜렉콜렉해요? 바람이 세요. 잠바도 안 입고 혼날란가 모르겠네. 봄바람이 좀 차지만 2살배기 손자 지섭이도 싫지 않은 눈치. 펄펄 넘치는 기운에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애들과 놀아주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울까. 그래도 손주들이 좋다면야 못할 게 없고 힘들 게 없는 순덕 씨. 함께 뛰고 놀아주는 사이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간다. 아이고 이거 씻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나연이는 진즉에 꿈나라에 갔는데 요 2살배기 손자 지섭이는 칭얼칭얼. 그 통에 순덕 씨는 진땀을 빼고 있다. 할머니가 줄게. 할머니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거 뭐야 이거. 알았어 줄게. 구순을 바라보는 옥순 여사까지 나서서 어린 증손주 돌보기에 가세하는데 잠시 후 은혜 씨가 돌아왔다. 너무 늦었죠? 응. 정이야. 재밌어봐. 잘 놀았어? 나 좀. 잘 놀았어? 아이고 애기 보기 힘들어 죽겠네 애기야. 힘드시. 근데 애기 여기 뜨끈해. 몰라? 왜 뜨끈하냐? 뜨끈하네. 오늘 어디 바람 갔다 오셨어요? 둘이만 짜장 놀러 갔다 왔지. 유모차 타고. 수고했단 말은 고사하고 캐묻듯 하더니 기어이 한마디 더 보탠다. 지섭이 자꾸 호흡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갈 때 다음엔 좀 옷 따뜻하게 입혀서 좀 같이 이렇게 산책해 주세요. 세상에 애들 보는 공은 없다더니 하나 누구에 보고 낮 동안 왜 그 고생을 해가며 손주들을 돌봐줬나 싶다. 왜 그래? 여기가 지금 열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나갔다 오셨다 그래서. 뒤이어 들어온 상수 씨도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 지섭이부터 살피더니 엄마 순덕 씨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만다. 엄마는 좀 애기 옷 좀 입혀갖고 다니지는. 아이고 옷이나 그거 입고 다니면 되지 뭐. 얼마나 온다고 그랬어? 내가 뭐 몇 시간을 갔다 온 것도 잠깐 갔다 온 것인데. 지섭이가 왜 병원 자주 가는 거 알기 싫어. 끝나고 뭐 그거 끝나고 뭐 병원에 간다냐?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4배 아파 낳은 아들까지 저러고 나서니 서운함에 밀려오는 엄마 순덕 씨.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네 집을 나서고 만다. 자기 엄마한테 왜 그런단가.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아파갖고 병원 입원해봐라. 그러면 니 또 일 못하고 그러면 또 니 스스로도 그 벗고 니가 혼자 또 미안해하고 막 그러잖아. 그 꼴 내가 또 봐야 되냐? 그래도 그건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 맨날 와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엄마 아버지 그런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
됐어. 이제 일찍 다니고 여기 신경 좀 써야. 나한테 갖다가 무슨 나한테 뭐라고. 좀 일찍 다니면 얼마나 좋냐. 엄마한테 그런 소리 안 해도 되고. 자기는 여기서 누구라도 있지만 내가 누구라도 있어. 아이 아픈 것도 속상한데 남편마저 내 맘 몰라주니 더 야속한 은혜 씨. 이 모든 사단이 다 제 잘못만 같다. 엄마가 그냥 가지고 일찍 올걸. 괜히 엄마 때문에 또 일이 많아졌네. 아이고 힘들다 엄마가. 죄송하다. 야속한 마음에 아들네 집을 박차고 나온 엄마도 마음 편치 않는 건 매한가지다. 집에 오자마자 머리를 싸매고 누웠는데 집에 와 있네? 일찍 왔어요. 야 근데 뭐 집에? 서순도 왜 그래? 부에나 죽겠어. 왜? 아이고. 응? 애새끼들 봐줘봐야 아무짝에 쓸모없구만. 지섭이 오늘 내복근만 입혀갖고 날씨가 따셔서 데리고 놀러 갔다 왔더니 바깥에 그랬다고. 아 뭐라 하는가? 근데 썩은 놈 새끼가 죽어 각식 팬들이라고. 더 뭐라고 네? 나쁜 놈. 뼈가 나서 그런 거 없는데 또 못된 놈 새끼들인데. 어이 화 풀어. 그 새끼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봤자 소용없네. 순덕이 오고 정옥이 밖에 없어. 속상한데 내가 차 한잔 타볼까? 알았어요. 뭐? 알았어요. 성미는 불같아도 수십 년 살 부대끼며 지낸 아내에겐 더없이 살가운 남편인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손수 끓여준 차 한 잔에 얼었던 마음이 훈훈해지는 순덕 씨다. 그래도 여기 당일밖에 없어. 그린 줄 알았간디? 진작 알았어도 표현이 거지. 그래도 나왜 귀엽지? 원래 부부라는 그런 거야. 근데 앞으로는 김씨네 남자들 때문에 속 끓이다가도 또 덕분에 웃는 밤이다.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래도 또 부지런히 밭으로 나온 은혜 씨와 옥순 여사. 저기 신경 쓰지 말고 이따 다 드릴게. 이거 무거 힘든 게. 뭔지. 이따가 빨리 무거.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는 그때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아 그래요? 그럼 열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전화 오냐? 지섭이 선생님. 지섭이 유치원 선생님. 지섭이가 열이 난대. 어디구나? 그니까 가봐야겠네 나. 어제 미열이 좀 있더니 기어코 일이 터진 거다. 옥순 여사를 밭에 혼자 둘 수는 없고 우선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나 일루가 될 거냐? 나연이? 응. 나연이 엄마가. 엄마가? 엄마 데리고 올 거야. 좀 있어.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게. 나연이 데리고 오시라고 얘기할게. 나 올게. 오늘 날 비 와서 큰일이네. 사사 댕길. 아픈 증손자도 그래서 또 애태울 손자 며느리도 할머니는 그저 안타깝기만 한데 외진 시골에 내려와 살다 보니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결국 손 내밀 때라곤 한 사람밖에 없다. 엄마! 엄마! 지섭이가 아프다고 열이 난다고. 많이 아파서 어쩌냐 그러면 어디로 가? 병원 갈 거야? 네, 병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나연이 좀 엄마 데리고 와주세요. 집으로. 그래, 알았어. 예, 챙겨 좀 주세요. 예, 죄송해요. 갔다 올게요. 그 바람신디 기침을 콜록콜록 했었더만 그것 때문에 그런가도 몰라. 좀 걸리지. 저기 아프지 마음이. 어제 일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영 개운치 않은 순덕 씨다. 집에서부터 밭으로 또 어린이집으로 내내 종종 걸음을 친 은혜 씨. 애들 어디 아프단 소리만 들어도 가슴 철렁하는 게 엄마 아니던가. 열은 아까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잠을 낮에 조금 뒤척뒤척했어. 그러죠. 응. 그래서 소리도 아마 지금 잠이 조금 올 거예요. 아들 지섭이를 안고 은혜 씨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하고 순덕 씨도 슬슬 밭일을 정리하고
손녀딸 나연이를 데리러 가려던 찰나 여보세요? 잘 있냐? 네. 왜 애기는 젖이랑 잘 먹고 있어? 저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럼 뭐 엄마가 사골 가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갖고 내려갈게. 네.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사골 갖다 주러 가요. 순덕 씨가 향한 곳은 손녀딸의 학교가 아닌 순천의 한 산부인과. 정성스레 고아뒀던 사고를 들고 바지런히 걸음을 옮기는데 왔어. 애기는? 애기 저기. 애기 저기. 얼마 전 출산을 한 둘째 며느리 효진 씨의 전화 한 통에 한달음에 달려온 순덕 씨. 바로 요 손자 때문. 일주일 전 태어난 손자를 처음으로 품에 안아보는데 아줌마 할머니하고 처음 만났지? 아유 눈 떴죠? 순덕 씨는 좀치에 웃음이 가실 줄 모르고 꼬물꼬물 갓난쟁이 손자 보는 재미에 그만 손녀딸 나연이는 까맣게 잊고 말았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은희 씨인데 아이는 여전히 울고 보채지 병원에 와서도 마음은 계속 어수선하다. 진료를 받는 아이도 또 바라보는 엄마 은희 씨도 참 힘겨운 하루다. 집에서 내내 증손녀 나연이를 기다리고 있던 옥순 여사. 6시 되네. 6시인데 우리 나이는 안 온다요. 내가 데려가야겠어. 평소 같으면 집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왜 여태 오지를 않는 걸까? 다급한 마음에 길을 나선 옥순 여사. 할머니의 타는 속을 아는지 오늘은 오토바이도 말썽 한 번 없이 기운차게 내달린다. 멀찍이 홀로 기다리고 있는 나연이가 눈에 띄는데 나 왜 엄마가 안 오고 할머니가 왔더니 내가 데려갔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마음이 짠해지는 옥순 할머니다. 나이나 깍 잡아이. 떨어진다. 어린 증손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옥순 여사. 위험한 줄 알면서도 맥없이 기다리고 있을 증손녀 챙길 방법은 이 낡은 오토바이밖에 없다. 그래. 많이 기다렸지? 가자. 춥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자리에 눕는 나연이. 기다리는 내내 놀랐던 것일까? 슬그머니 이불을 덮어주는 걸로 옥순 여사는 안쓰러운 마음을 대신하는데 자, 복장. 금세 깊은 잠에 든 어린 증손녀 곁을 내내 지키고 앉은 옥순 여사. 유난히 더디고 어수선했던 하루가 기울어 간다. 그날 밤 저녁도 거른 채 나란히 잠들어 있는 나연이와 옥순 여사. 엄마 밥 먹세. 자기야 밥 먹자. 아무도 없네. 어디 갔어? 물 다 어디 갔어? 나연이는 누가 데리고 왔어? 나연이는 내가 데리고 왔지 누구도. 애는 누가 태우고 왔냐고. 내가 타고. 뭘로 태우고 뭘로 데리고 와? 오토바이. 오토바이 데리고 와? 위험하게? 이거만 해놓지 그냥. 상선만 어디 가고. 어찌된 영문인지 부자도 옥순 여사도 알 길 없기는 마찬가지. 여보세요.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했었어야지. 나는 할머니 혼자 왔구만. 할머니가 나이 데리고 왔다야. 지서이 병원 갔다가 이제 누구 있다. 응? 엄마 전화 안 받아. 엄마 전화 안 받아. 몰라. 엄마 어디 갔는지 몰라. 그때 은희 씨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왔네. 뭔 소리대? 야, 엄마 그때 얘기했다며.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대답해가지고. 어디 갔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알았다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어디 갔을까? 그 지섭이는 어디 병원에 데리고 와? 유치원에서 열이 난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갔다 올라가는데 병원에 듣고 보니 상황을 알 것 같은 가족들. 다행히 열... 때마침 들어오는 순덕 씨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 왜? 나는 내 어딜 가 이거 엄마가 어디로 갔다 올까? 아! 나는 덩치머리를 어디 젖이 좀 작다 그래서 그 뭐야 사골관하고 있어서 거기 중요할 때요? 그게 위험하게 오토바이 데리고 데리고 왔다는데. 내 차있다고 진정 걸.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몰아치는 잔소리에 어질어질한 순덕 씨. 가만히 있던 옥순 여사까지 툭 한마디 쏘아붙인다. 쏘대가 이런 어디를 쏘대 아들이 우리 친구라들 얘기할 때 갔다 야, 뭐 이러고 생겨 다행이지만 뭔 일이라도 생겼으면 아 근데 아무 이런 거 하지 마라 혼자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오. 아이고 야들 때문에 나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어른들의 오가는 큰 소리에 꿈속에서도 놀랐는지 뒤척뒤척거리는 손녀딸 나연이. 놀랬는갑다. 경약하게 태어난 아이이기에 조금 아픈 기색만 보여도 가족들은 다들 마음이 덜컥한다. 아빠 얘기 좀 지금 마음을 잘해주고 자기 마음을 보면 또 뭐라 할까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나. 조심히 가. 네. 나가세요. 또 한 번의 엇갈림. 하지만 지금은 아픈 나연이가 걱정이다. 많이 기다렸었나? 요새 힘들다고 자꾸 그래서 머리 어지럽다고 했는데 또 머리 아프다 그럴까봐 걱정이네. 자꾸 자는 것도 힘들어하고. 괜찮을 거라 믿고 싶지만 마음이 마냥 편치 않은 밤이 지나간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일어나. 어디 아파? 머리가 아파? 우리는 목 생겨봐 침. 목은 안 아파?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연아, 많이 아파? 빛나요. 조금 쉬었다가 병원 전화해보고 병원 예약 되면은. 일단 학교에 얘기를 해야겠네. 생각.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딸 아이에 은혜 씨는 근심이 많아지는데 아이고 진짜 속상해. 애들 돌아가면서 그럼 제또까지 저러니까 어제 많이 저기 했었나 봐. 나도 그냥 자기는 어디 갔었던가? 어제 아빠랑 같이 일하고 있었지. 예약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나현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약 좀 해주세요. 지난밤 다투긴 했어도 일은 일. 오늘도 일손을 돕기 위해 아들네로 출근한 순덕 씨인데 오는 걸음이 무겁더니 역시나 안 좋은 소식이다. 아니 아프대. 어디가 아파? 머리가 자꾸 아프대. 나연아. 밥 남은 거 이노? 맥없이 늘어진 손녀딸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순덕 씨. 목은 안 아픈데 머리가 자꾸 아프다. 온통 미안한 마음에 꼭 잡아진 손녀딸의 손을 놓지도 못하고 안쓰러움에 또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응? 그놈의 깜빡하는 정신머리 탓에 아이를 아프게 한 건 아닐까. 아빠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 아빠 일이 많아서. 감고 솎아내는 작업 탓에 은혜 씨와 나연이만 병원에 보내는데 고생해. 궂은 날씨에 아픈 아이와 아내만 보내는 상수 씨의 마음도 뒤숭숭하다. 뇌출혈 진단을 받고 태어나 이만큼 자라기까지 고비도 많았던 딸아이. 마음이 안쓰러운 게 눈으로 보여지는 아픔이 아니니까 더 큰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럴 일 없겠지만 좀 이제 마음도 무겁고 그래요. 혹여 또 큰일이라도 있을까 싶어 정기진료를 받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향하는데 서울까진 차로 4시간 거리. 은혜 씨는 지금 이 길이 안개 속을 걷듯 그 어느 때보다도 막막하다. 내내 미안하고 속상해하더니 결국 몸져 눕고만 순덕 씨.
어디 많이 안 좋아? 어이. 나연이 그냥 마음도 아프고 그러네요. 뭐 당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얼굴 보면 그렇게 크게 아픈 건 아닐 것 같아. 여수나 갔다 오셔. 여수 아유 안 갈래. 힘드니까. 엄마 안 보고 자. 엄마야 보고 잡지. 여수에 간지미 어머니도 좀 보고. 얼른 가 일어나게 가. 평소 같으면 좋아하며 당장 나섰겠지만 오늘은 위로해주려는 남편 마음 잘 알면서도 소녀딸 생각에 몸도 마음도 무겁다. 구례에서 4시간여를 달린 끝에 은혜 씨 모녀는 서울 병원에 도착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의연하게 진료를 받는 딸 나연이. 오히려 은혜 씨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머리가 아프진 않고 지금 지난번부터 어지럽다 그러는 증상이 지금 피 검사나 이런 검사 결과는 다 괜찮은데 꾸준히 좀 있어요.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더 심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하고는 잘 어울려요? 학교에서 유명해요. 다행히도 그 친구들 인기도 많고요. 오는 내내 마음 졸였건만 다행히 괜찮다는 말에 그제서야 은혜 씨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다. 괜찮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곧장 전화로 알리는데 시어머니에게다. 네, 엄마 저예요. 엄마 나연이 괜찮고요. 이제 다른 거 어지럽고 이런 거 진료는 다음번에 보기로 했고 예, 내려가면 전화 드릴게요. 걱정하고 자책하고 있을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은혜 씨다. 다행이라고 걱정하셨는데 다행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나 1층에 있어. 엄마 어디야? 나연아. 아유, 나 얼굴이 기분이. 보자마자 딸 은혜 씨부터 걱정하는 친정엄마. 딸이 귀농을 하면서 넉 달 만에야 마주한 모녀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 지금 괜찮은데 추적 관찰 좀 하자고. 어제 스트레스 때문에 어지럽고 지금 그런 거라고. 그래? 다행이다. 응? 그래도 많이 아프지 말아야지, 그지? 응? 이제 한숨 돌렸겠다. 오랜만에 만난 친정엄마 앞에서 그간 못다한 수다를 한껏 풀어놓는 은혜 씨. 시부모님들이 할머니한테 아무래도 눈치 보이게 되지. 애 때문에 아파서 그런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 자체는 힘든데 일 벌려놓고. 네가 말 안 해도 어른들은 다 눈치를 알아. 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을 때 잘하고.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는 친정엄마다. 할머니하고 약속. 밤 골고루 잘 먹기. 건강하고. 너도 그래. 기다리고 있을 구례 식구들이 걸려 만나자마자 또 이별인 모녀. 짧게나마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또 힘이 되는데. 잘할 거예요. 이렇게 워낙에 어릴 때부터 똑 떨어지게 살았으니까. 내가 또 연락해. 전화하고. 돌아가는 걸음이 가뿐하다. 늦은 밤까지 구례엔 붉은 빗방울이 계속되고 있다. 가족 모두 은혜 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 가장 애타는 사람은 순덕 씨. 이 빗속에 먼 길 오가느라 고생했을 며느리와 손녀딸에게 여전히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뿐인데. 어이 들어와. 비도 오고 있는데 바깥에서 뭐 들고 있어. 바람 쐬고 있어요, 시원하니. 여기 봐왔다냐. 들어와 그래. 남편의 성화에도 유지부동인 순덕 씨.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을까? 그토록 기다리던 은혜 씨의 차가 도착했다. 저기 온갑다. 어이구 우산 갖고 나가자. 아이고 이거 목이 다 씹었냐 너는. 아이 딸내미 아픈데 치료하러 간다더니 네가 아파갖고냐. 가자 문 닫아라. 갇혀둔 우산에 손녀까지 들쳐업고 앞장서는 순덕 씨. 손녀딸 나연이도 이제 좀 기운이 돌아온 것 같은데. 네? 걱정하지 마. 잘했다. 옥순 여사도 이제야 안심이 된다. 다행이다. 이렇게 좋지. 우리 강아지인데 할머니한테 한번 해주고 와야겠는데.
안 그래도 증손주 끔찍이 생각하는 옥숙 여사인데 이만큼 기쁠 때가 또 있을까. 내내 서로에게 미안했던 두 사람 따뜻한 포옹으로 마음을 전한다. 우리 며느리가 이쁘구나. 길었던 하루. 그래도 가족은 이 밤 웃을 수 있다. 사나운 빗줄기가 지나가고 더욱 화창해진 봄날의 아침. 순덕 씨가 손녀딸 나연이와 함께 일찌감치 굴의 음례로 나왔다. 바로 요 케이크를 사러 온 건데. 이거 할까요? 그래. 이것 주세요. 축하 말도 전할 수 있나요? 축하 말은 뭐라고 써드릴까요? 그래야 생일 축하한다. 오늘은 바로 며느리 은희 씨의 36번째 생일날. 직접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찍부터 서두른 거다. 그 시각 집에 있는 상수 씨는 떡하니 부엌을 지키고 있는데 조개살 넣은 미역국에 뭉근하게 끓인 등갈비 김치찜까지 솜씨를 발휘했다. 귀농이 시작이니까 또 시작하는 해에 또 해줘야지. 맛있게만 먹어주면 좋겠어요. 뭐해? 미역국 끓여. 이것도 내가 할게 뭐. 됐어 내가 할게. 뭐해 나도 시작. 엄마도 계시고 아니 아빠도 됐어. 계시고 할머니도 계신데 뭐해. 됐어. 저희가 저희가 뭘 꼬였네. 매일 아내 은희 씨에게 받기만 했지 따뜻한 밥 한 번 해주지 못했던 상수 씨. 대가족 틈에서 아둥바둥 애썼을 아내를 위해 작은 선물 삼아 소박한 찬을 차리고 어머니 순덕 씨가 사온 케이크까지 상에 올리는데 합니다. 영원한 며느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평생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할게요. 잘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눈물을 쏟고 마는 은희 씨. 그것 갖고 울면 거지 마음 약해서 쓰겄냐? 응.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가족간에 홀쭉하게 살면 그게 최고의 성적일 것이다. 오늘 며느리 생일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